강석고등학교 3학년부장 강명지입니다. 이번 시간은 서울과기대에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과기대는 작년과 올해 동일하게 특별하게 전형 자체가 바뀌거나 인원수가 크게 변동이 심하게 있거나 하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수능 체제도 작년과 동일하게 문과, 이과 다 2함6으로 갔고요. 수능 체제를 이제 만족해야 되는 부분조차도 같기 때문에 사실상 작년과 준하게끔 저희도 이제 분석을 해서 아마 이제 올해 입시를 치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조금 있는데요. 이제 작년과 약간 변화된 부분 혹은 중요하게 여겨져야 되는 부분 그 위주로 이번 시간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과기대 하면 일단 인서울이 국립대죠. 국립대다 보니까 예전에 산업대가 이제 이름이 바뀐 거죠. 그래서 사실 매년 입결이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국립대라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올해 코로나 사태도 있고 해서 분명히 경제적으로 이제 조금 약간 안 좋거나 하는 가정 같은 경우는 이런 국립대를 더 선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비교를 해보면 국립대 그 서울과기대도 그렇고 서울시립대도 그렇고 분명히 이제 올해나마 선호도가 훨씬 높아져서 경쟁률에서는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고요. 즉 이미 사실은 이제 입결 자체는 거의 최고치에 도달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상 올라가기는 조금 힘들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국립대 선호도가 좀 높아질 것 같다. 작년보다는 좀 경쟁률은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과기대였던 위치, 포지션이 어느 정도인지 이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있는 부분은 쭉 해가지고 스카이 서성안 해가지고 중경외시 건동홍 다음에 국숭세단 쭉 내려가잖아요. 거기서 이제 서울과기대가 이제 없는데요. 서울과기대는 사실 이제 자연계열과 인문계열이 워낙 극명하게 나뉘어 있다 보니까 요 부분을 아마 서울과기대 따로 이게 어디 포지션을 넣기가 좀 애매해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일단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건동보다 조금 아래고 이제 홍곽 그다음에 국숭세단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과가 거의 없습니다. 많지는 않고 일부 과가 있는데요. 크게 그래서 저희는 추천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국숭 꽉세단 정도로 이제 보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이한 부분이 학생부 교과와 보통 이제 종합 간에 이제 중복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학생부 교과와 종합 간의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 쓰려면 둘 중에 한 군데만 써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산업대가 이제 바뀐 부분이다 보니까 특성화고 학생들이 좀 지원이 많거나 아니면 뽑는 인원수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특목고 학생들은 지원을 거의 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저기 자연계열에서 특목고 학생들이 거의 마지노선을 잡는 게 5, 6순위로 잡는 게 건대나 동대 정도로 잡기 때문에 인문계열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서울과기대 같은 경우는 동대 쪽까지를 마지노선으로 보면 그 밑에인 서울과기대는 거의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이고 있는 이 입결 부분이 아마 일반계 고등학교와 광역단위 자사고 학생 정도들까지의 성적으로 파악을 하면 될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일반계 고등학교 보면 과중반이 있죠. 예, 과중반 정도까지 해가지고 가능하지 않을까. 오는 학생들이 그 정도 선인 것 같습니다. 공대 입결은 거의 이제 건동급으로 되어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건동급의 공대 입결로 보이고 있긴 하지만 좀 자세히 이해될 게 건대와 동대는 특목고 학생들이 지원을 좀 많이 하죠. 마지노선으로 좀 많이 하기 때문에 특목고 학생들이 지원한 그 입결과 서울과기대처럼 특목고 학생들이 지원하지 않는 입결이기 때문에 약간 이게 지원한 합격자 내신을 비교하기는 약간 애매할 수도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인공지능 응용학과가 새로 신설돼서 교과와 종합에서 12명을 뽑는데요. 이게 이제 12명을 그러니까 교과 14명과 종합에서 12명을 뽑다 보니까 저 위에 좀 비교를 해보면 작년보다 한 20명 정도 줄었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여기서 교과 14명까지 추가를 하다 보면 한 3, 40명, 30명 정도 선 정도가 줄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과들에서
인공지능 응용학과가 이제 그냥 새로 신설됐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과들만 비교해 보면 실제 모집 인원은 한 30명 정도는 준 거다. 그리고 이제 종합 같은 경우도 작년보다 아주 조금 줄었죠. 한 열 몇 명 줄었는데 인공지능 응용학과가 생겼기 때문에 한 2, 30명 정도 준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과기대하면 MSD랑 ITM 학과가 따로 있습니다. 요 학과 같은 경우 아마 이 학과가 어떤 학과인지에 대한 부분은 따로 아마 책자나 아마 홈페이지 통해서 좀 알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요 학과 두 학과가 입결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대 수준의 입결을 보이고 있는데요. 영국 노슨브리아 대학과 복수학위 과정을 함께 운영하기 때문에 여기를 가면 이 대학에 이제 학위 취득한 거랑 같이 나옵니다. 학위가 두 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대 수준으로 개요 높다라고 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과기대하면 혹시 이제 쓸 수 있는 학생들은 좀 쓰면 좋은데 과기대하면 이제 안경광학과가 있습니다. 이게 안경광학과에서 다른 학과로는 이제 복수 지원이 가능한데 다른 과에서는 안경광학과는 복수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이 보건계열 쪽이다 보니까 국가자격증은 시험 치면 나오는 부분이고요. 내신 성적이 안경광학과다 보니까 굉장히 낮습니다. 건축공학과 대부분의 그 대학을 보면 건축공학과, 건축토목, 환경공학과 이런 식으로 얘기가 있죠. 그런 학과와 더불어서 이제 자연계열에서 가장 낮은 입결을 보이는 학과가 안경광학과고요. 4년제 대학에서 안경광학과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가장 높은 대학이 이 서울과기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경광학과는 어떤 학생들이 보통 지원을 할 수 있느냐? 사실은 이런 거죠. 이제 화학이나 생명 쪽 관련해서 관심 있는 학생이 안타깝지만 화공이나 신소재, 재료공학 이쪽으로 이제 쓸 수 있으면 좋은데 입결로 보면 화공이 제일 높죠. 그 다음에 신소재, 재료 이쪽 부분이고 그 다음에 뭐 에너지공학, 뭐 환경공학 이런 쪽으로가 이제 입결이 조금 낮은 편이죠. 베이스는 이제 화학이나 생물 쪽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나는 대학은 조금 더 선호하고 이쪽 관련된 과로는 가고 싶은데 뭐 내신 성적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느냐 약간 3학년 때 트는 거죠. 방향성을 틀어가지고 이쪽으로 좀 쓰기 어려운 내신대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화학에서 이제 소재나 재료를 가지고 있던 이 내용이 좀 약간 포인트만 바꿔가지고 어디 쪽으로 안경 쪽과 관련된 부분 혹은 눈이랑 관련된 부분에 어떤 관심사나 요걸 나타내는 쪽으로 하면 안경공학과의 지원이 좀 가능합니다. 그래서 취업 같은 경우 안경공학과 가면 뭘 하지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사실은 뭐 기본적인 베이스 자체가는 화학이나 생물 관련된 부분을 배우는 게 기본적인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으로 진출은 할 수 있어요. 내신대가 좀 낮기 때문에 그 전공적 값을 맞추기 위해서 안경 혹은 안경에 사실 관심이라기보단 안구나 눈과 관련된 부분에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이제 지원하면 좋을 것 같고요. 취업은 안경사나 금환사 이쪽도 있고요. 안경이나 렌즈 관련 회사도 가능하고 안과 같은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 좀 고려를 해서 난 서울 과기대 참 가고 싶은데 내신은 서울 과기대 갈 내신 2등급대가 안 된다. 3등급대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조금 포지션을 변경해 보는 게 없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화학이나 생물 쪽이랑 관련된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저희 학교 학생들 있죠. 그 학생들에게는 아마 이쪽 부분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생부 종합 고른기회 전형으로 57명을 뽑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지원자랑 이 분리된 게 되게 중요하죠. 이 학생부 종합으로 뽑고요. 57명 뽑고 농어촌이랑 분리됐기 때문에 저희는 올해 쓸 수 있는 친구도 있다면 내신대가 그 정도 내신대가 되는 쓰는 친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써보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라고 서울 과기대는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 따로 있죠. 이게 학생부 종합이죠. 요 전형을 참고해서 지원 여부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신 때는 기본적으로 3등급대 중반 정도 내신 때가 합격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3등급대 후반은 또 후반에 따른 과들이 좀 있죠. 예, 좀 내신 때가 낮은 과들 그쪽은 또 좀 가능할 수도 있고요. 대신에 뭐
그런 게 전형이지만 뭐 화학공학과 이쪽 베이스는 또 굉장히 3등급 대 중반 가지고 또 어렵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평균 한 3등급 대 중반을 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조금 인기학과는 그보다 한 0.5점 정도는 좋아야 되고 그보다 조금 인기가 덜 하는 과는 0.5점 정도 조금 낮아도 되는 이 선 전체적으로 한 1등급 대 내신 편차를 가지고 중반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아마 이해하시면 보통 될 것 같습니다. 작년과 뭐 전체적인 전형 자체는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요. 작년에 준해서 간단하게 조금 설명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이고요. 400명 넘게 뽑기 때문에 꽤 많이 뽑는 편입니다. 예, 학생부 교과에 수능 체제가 있는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전형적으로.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이 있는데요. 인문계열은 수학 나에다가 영어에다가 탐구 두 과목 합이 이제 6이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열은 수학 가형을 반드시 봐야 되고요. 영어, 그 다음에 과학 뭐 2등급, 2개 등급 합 6 이내 이런 식으로 돼야 됩니다. 수능 체제가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수학 가형과 탐구 두 과목 평균까지 충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충족률이 작년보다는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경쟁률을 좀 보시면 작년에 경쟁률이 6대1 정도였습니다. 근데 올해는 아마 6대1보다 조금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보다 이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이 2암 6이라는 부분에서 수학 가와 과학 두 과목이 들어가는 2암 6이다 보니까 자연계열은 조금 경쟁률이 낮아지고 인문계열은 사실상 뭐 수학 나형에다가 영어 사탄 두 개니까 크게 부담이 없거든요. 그래서 인문계열은 경쟁률이 그렇게 낮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충족률도 이제 68%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과 비교를 좀 해보면 문과는 아마 비슷할 것 같은데 자연계열인 이과 부분은 조금 떨어질 게 확실합니다. 예, 확실한 부분이라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충원율은 올해도 아마 공이 마찬가지로 한 150% 정도는 넘는 과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과기대는 그 전체 예비 번호를 200%까지 주기 때문에 200%가 넘어가는 번호,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집 단위가 10명인데 그 예비 번호로 이제 20번까지 주는 거죠. 최초 합격자 10명에 최초 합격을 하지 않았지만 번호를 주는 게 20번까지이기 때문에 그 20번까지 안에 만약에 든다면 합격할 가능성도 여기 교과 전형에서는 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20명이 넘어가는 부분까지 해당하는 거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안 받고 정시로 2월시키는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3년치의 합격 내신이 모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되게 좋은 게요. 서울과기대가 아마 기본적인 어떤 포지션을 보시면 올해 서울과기대, 그 다음에 숭실대, 국민대, 단국대 이 네 개가 이 라인대에 지금 수능 체제가 있는 라인이거든요. 여기서 보면 국민대가 지금 올해 갑자기 확 바뀌었죠. 그러니까 3년 동안 지금 국민대는 계속 교과 전형이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다 보니까 국민대에 바뀐 이 포지션을 서울과기대와 아마 견주어서 아마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견주어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주 짧게만 설명 좀 드리면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을 비교해 봤을 때 인문계열은 지금 뭐 숭실대가 가장 이제 체제가 높죠. 그 다음에 숭실대, 그 다음에 국민대, 서울과기대, 단국대 이 순이거든요. 이 순서인데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숭실대, 그 다음에 이제 서울과기대, 단국대, 국민대. 즉 국민대 같은 경우는 자연계열의 수능 체제를 맞출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숭실대 같은 경우 자연계열에서 50%였다면 서울과기대가 지금 68%였잖아요. 올해는 아마 좀 줄어서 한 60%대 초반, 60 한 3%, 한 5%는 줄지 않을까요? 60 한 3%를 보면 단국대가 수학 가형을 보긴 하지만 영어랑 한 과목이기 때문에 아마 70%는 될 거예요. 충분히 70%는 충분히 되고요. 국민대가 아마 탐구 한 과목에 영어 반영까지 하고 수학 가나형 둘 다 가능하거든요. 단국대는 수학 가형만 가능하지만 그러다 보니 국민대는 아마 80%가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수능 충족률이 이렇게 그 수능 체제를 충족할 수 있는 충족률이 이렇게 80%까지 가버리면
편차가 이제 별로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미끄러지듯 쭉 내려오는 과들이 생길 수가 별로 없어요. 근데 숭실대 같은 경우는 가끔씩 벙커가 나가지고 2등급 대 초반인데도 문 닫고 들어온 학생들은 3등급 대 초반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조금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사실은 정시 쓰는 학생들 중에서도 교과 전형을 전략적으로 쓸 친구들은 이걸 노려야 됩니다. 예, 노려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과기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3년치 계속 변화가 없기 때문에 3년치 합격자 내신이 모두 나와 있으므로 요걸 따져서 지원 전략을 세우면 됩니다. 근데 단 2등급 대 초반까지 추합으로 가능한 내신대다. 그 정도 선에서 뭐 아주 낮은 과들은 한 2등급 대 중반 정도, 예를 들면 뭐 아까 얘기했던 뭐 안경광학과나 뭐 건축환경공학과 이런 쪽 분야 있죠. 건축공학과나 이런 쪽이 아마 2등급 대 중반일 거고요. 그 외에는 2등급 대 초반이 2.3 정도에 이제 끊긴다고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입니다. 뭐 전형적으로 1단계 서류 100%, 2단계 서류 70에 30% 면접을 반영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많이 뽑진 않습니다. 370명 정도이기 때문에. 원래 서울 가기대가 막 많이 뽑을 수 없는 게 공대 위주로만 되어 있다 보니까 종합대학으로 보기에 조금 약간 애매한 포지션이 있어요. 국민대는 종합대학에서 또 위상이 되게 잘 갖춰져 있는데 서울 가기대는 좀 그렇지 않습니다. 공대 위주로 되어 있는 대학이다 보니까 모집 인원 자체가 이렇게 막 크게 많이 뽑진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수능 이후에 1단계 이제 합격자 발표와 면접이 실시가 되고요. 최저 합격자 같은 경우는 수능 성적표가 나오면 그때 나옵니다. 간단하게 이제 설명만 좀 드리면요. 평가 요소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공 적합성이 32%고요. 학업 역량이 28%, 발전 가능성이 25%, 인성 1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공 적합성이 가장 중요한 전형이긴 한데요. 전공 적합성과 학업 역량이 거의 유사하죠. 둘 다 비슷하게 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요 부분과 요 부분의 포지션이 어떤 부분인지를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일단 전공 적합성이 가장 중요하죠. 내신대가 비슷한 애들이 오기 때문에 2등급 때 중반이 온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등급 때 후반 같은 경우는 일부 학과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합격하기가 쉽지 않다. 이유는 학업 역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학업 역량이 전체적인 내신 성적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만 지원을 하는 상태라고 본다면 전체적인 내신대가 생각보다 많은 비중으로 들어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전공적합 그 외에 이제 플러스 부분은 전공적합성인데요. 전공적합성 같은 경우는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전공학업 역량. 그러니까 성적을 또 보는 거죠. 전체적인 내신 성적도 보지만 주요 과목에 해당하는 부분 중에 내가 가고자 하는 이 전공 관련된 부분의 성적도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성적이 좋아야 됩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끼리 경쟁이다 보니까 좋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전공 관련된 활동 경험, 이거는 뭐 대부분 다 들어가는 부분이죠. 전공 관련해서 너가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거 쓰는 건데 이게 또 중요합니다. 여기 두 번째는 거의 대부분 있는데요. 세 번째가 전공 관련됐다는 게 예를 들면 공대 같은 경우면 수학이나 어떤 물리 혹은 수학이나 화학 이런 쪽 부분이 되게 중요하죠. 그런 부분을 전공이라고 본다면, 전공 관련 학업이라고 본다면 이 전공 관련 학문에 대한 그 학문 과스트 위주겠죠, 맞죠? 혹은 자율 동아리에서 어떤 내가 학업적으로 했다면 그거나 뭐 기타 다른 부분에서도 뭐 다양하게 가능하죠. 그런 전공 관련 학문에 대한 경험이 중요하다는 부분입니다. 요거를 학생부랑 자기소개서에 있어야 됩니다. 이 학생부는 당연히 과세특인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요. 자기소개서에도 그 부분이 나타내는데 이 자기소개서 당연히 몇 번이냐면 2번에 나타내야 되겠죠. 예. 2번에 나타낸다. 자, 그럼 어떤 식으로 나타내느냐? 그건 좀 뒤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전 가능성인데요. 발전 가능성을 어떻게 항상 이해하면 좋으냐라는데 말 그대로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인성하니까 인간성이 아닌 것처럼 발전 가능성도 내가 어떻게 발전 가능한지 성적 추이를 보느냐 이렇게 뭐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성적 추이는 성적 같은 경우는 이미 전체 내신 성적과 전공 학업 역량을 통해서 성적은 이미 충분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성적 추이를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성적 추이 보는 대학도 있습니다. 근데 이쪽은 서울 과기대는 안 그렇다는 거죠.
서울과기대에서 이 발전 가능성은 학교 생활에 대한 충실도가 가장 큽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에 대한 이 경험의 다양성, 이쪽 부분을 주로 많이 본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발전 가능성에서 주로 많이 보는 게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학교 생활에서 얼마나 충실히 하고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느냐. 학교 생활에 충실히 했다면 이 부분이 다양한 학생부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깊이 있는 부분이 좀 안 되더라 해도 깊이 있는 부분은 어디서만 나타내면 좋냐면 전공 관련된 부분에 있는 학문이나 이쪽 부분에서 깊이 있는 부분이 나타내면 되고요. 그 외에 나머지 충실도나 경험에 대한 다양성은 그냥 여러 가지 두루두루가 많이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뭐 했다면 수상도 좀 있을 테고 내가 관련이 없는 전공 관련된 부분도 수상이 있을 테고 내가 관련이 없는 부분이나 아니면은 뭐 예를 든다면은 자율동아리 이런 것도 1, 2, 3학년 다 했을 테고 이런 거를 의미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성은 공동체 의식이죠. 인간성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체 의식, 말 그대로 대학을 와서 특히 이 서울과기대는 공대다 보니까 공대 프로젝트나 팀 연구 수업 이런 게 되게 많겠죠.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이 팀을 이뤄서 하는 연구 수업이 많을 텐데 실험도 많을 테고요. 거기서 서로 생길 수 있는 충돌들, 의견 충돌이죠. 싸우는 게 아니니까. 의견에 대한 충돌들을 어떻게 원만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거. 그런 것들 공동체의식, 협업이겠죠. 협업. 어떻게 협동해서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서울과기대는 자기소개서 3번 문항까지만 작성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자기소개서 4번에 해당하는 지원 동기가 없죠. 예. 지원 동기가 없다. 즉 우리 과에 왜 지원하게 되었는지가 없다는 부분을 자기소개서 2번 항목에 집어넣어 줘야 됩니다. 즉 자기소개서 2번 항목에는 어떤 걸 반드시 집어넣어 줘야 되냐면 첫 번째 학문적 경험 한 가지와 전공이랑 관련된 학문적 경험 한 가지와 그 다음에 전공이랑 관련된 활동 경험 한 가지를 반드시 작성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잘 되면 내신 2등급 대의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지원하기에 충분히 아주 좋은 대학 중에 하나다. 단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국립대는 조금 경쟁률이 높을지도 모른다. 생각보다 더 높을지도 모른다는 걸 좀 약간 염두에 두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